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읽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가입해 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는 탄핵을 당해도 싸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희화화하면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죠. 홍준표가 박근혜 출당을 시켰고요. 배신자 홍준표는 40년 정치 계속 모사꾼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친윤인 척 또 거짓말을 하고 있죠. 한동훈은 2차에서 58%로 압승을 할 것이다. 제가 수차 이렇게 예측 예언해 드렸고요. 한덕수는 대선 출마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덕수가 왜 30일 날 대선 출마를 한다 그랬을까요? 바로 한동훈이 2차에서 58% 가반 이상으로 압승을 하면 한덕수는 출마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가 2차에서 50% 미만을 얻어서 결선에 가게 되면 한덕수는 출마를 해서 한동훈이를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한덕수는 김무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한동훈한테 표가 가지 못하도록 방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과 친윤 세력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왜 틀어졌는지, 제가 초기에는 약속 대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부터 틀어졌는지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 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약속 대련이 시작되었죠. 그 약속 대련을 통해서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 약속 대련은 김무성이가 명태균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하기 전까지는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김무성이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약속 대련을 되치게 한 것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했죠.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친윤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배신자고 가짜 친윤입니다.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동호 위에 올려놓고 우리 국민들을 자기 편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강훈, 홍준표, 김무성 이 배신 세력들의 우리 우파 국민들을 자기 편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배신자 세력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대련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통했습니다. 홍준표가 이태원 사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사과했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이태원 사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세력들의 기획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때 민주당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사과하라 그래서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니까 그 이태원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해서 그걸로 선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가 그렇게 선동질을 했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권 때는 광우병이 바로 저들의 선동 전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좌파 문재인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이태원 사고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윤통이 그 전략에 안 말려 들어갔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김기현이 당대표에서 내쫓아낼 때 그때 김기현한테 울상 땅 투기 의혹 약점을 내세워서 김기현을 내려앉힌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이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약속 대련이고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대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명태균 사건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협박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한테 SOS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김 여사를 지켜주지 않았고 오직 국민을 향해서 김 여사한테 사과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틀어진 것이고요.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약속 대련을 되치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김무성이 명태균 게이트로 김 여사의 비리를 압박했고 한동훈은 그것을 지켜주지 않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이라는 악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계엄령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과 적이 된 것입니다. 홍준표, 김무성, 정강훈 이 세력들이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명태균 게이트로 압박해서 결국은 겉으로만 친윤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김무성이나 홍준표나 정강훈이나 이 자들이 친윤이 아닙니다. 이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탄핵을 시켜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자기 편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배신자들의 전략이었다. 결국 김무성과 홍준표 이 가짜 친윤들이 한동훈을 갈라치기 위해서 결국 한동훈한테 배신자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이후로 홍준표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갈라치기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홍준표가 용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코가 접시에 대이도록 이렇게 코박고 아부한다고 해서 코박홍이라고 한 것입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많은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그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코를 접시에 박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를 총리시켜주면은 한동훈이는 그냥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홍준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윤통훈,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한동훈이 방어해 주길 바랬는데 한동훈이는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막을기에는 너무나 김건희 여사 비리가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한테 너무나 큰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신하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대표로 있을 때는 나름대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혐의 처분됐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것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느 선 정도 이렇게 밝히더라도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방어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이미지는 구기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도 구기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한동훈이가 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막아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이미지와 김건희 여사 이미지는 그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이 터지기 일부 직전에 계엄령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명령을 받아서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정강훈한테 선동되어서 모두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만 탄핵되든 말든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모든 것을 이기고 돌아왔다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걱정 마시라고 한 것, 무책임한 발언이었죠. 결국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신당을 창당한다느니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은 국민의힘 사람들 아무도 옆에 없이 변호사 한두리를 옆에 붙여놓고 신당을 창당할 테니까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라. 김계리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는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용해서 자기 표를 얻으려고 하는 홍준표, 정강훈 이 자들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척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를 믿기로 해서 한덕수 너를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한덕수를 에드벌룬 띄워놓고 한동훈 표를 막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절대로 출마하지 못합니다. 한동훈이가 2차에서 가반을 얻지 못하게끔 지금 믿기죠. 에드벌룬을 띄워놓은 것이 한덕수입니다. 2차에서 한동훈이가 58%로 압승을 하면은 한덕수는 절대로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 후로 한동훈이는 인기가 폭발적으로 해서 이재명도 능히 거뜬히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3일 날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것은 이 1대1 토론 있기 전에 23일이면은 그 한참 전이죠. 그때 이미 한동훈이는 모든 후보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한동훈이는 14%, 홍준표 11%, 김문수 10%, 한덕수 9%,
요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했을 때는 한동훈이가 25%입니다. 김문수가 22%, 한덕수 19%, 홍준표 18%입니다. 국민의힘 1대1 토론 그리고 사자 토론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한동훈이는 이미 모든 것을 넘어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가반을 넘어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8%로 압승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로 2차에서 결정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한동훈이가 2차에서 후보로 확정되면은 결국 한덕수는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23일 날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을 월등히 뛰어넘어도 나올똥말똥한데 이미 23일 날 조사에서 한덕수는 4위로 쳐져 있습니다. 4위로. 그런데 한덕수가 어떻게 출마를 한단 말입니까?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를 지금 믿고 있는데 트럼프도 한덕수를 이용할 뿐이지 절대로 한덕수를 밀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에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에 방한을 하면은 한동훈만 만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가 대통령 100% 될 것이고요. 2차에서 한동훈이가 58%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다. 이미 제가 그렇게 예측드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한동훈이가 2차에서 58%로 압승을 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막연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3일 날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가 14% 가장 높게 나왔고요. 무응답이 40%입니다. 자, 무응답이 100%가 거의 한동훈한테 간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 40% 정도층은 27일, 28일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한동훈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무응답층 40%,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 14% 플러스 나머지 세력들이 해서 58%로 한동훈이가 2차에서 후보로 확정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예측해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29일 날 국민의힘 후보로 압승을 해서 통과하면은 30일에 발표하려고 했던 한덕수는 절대로 출마를 포기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덕수 출마 저지를 시킬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한동훈을 방해하지 마시고 한동훈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